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집값이 상승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말 또는 연초가 되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새해에도 집값이 상승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거를 맞춰달라고 방향을 맞춰달라고 하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랬듯 장기적,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의 관점을 두고 바라보면 저는 우상향이라고,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특히나 올해, 당장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쉽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거를 단정지어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2년도 집값 상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몇 번은 그냥 매번 웃으면서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좀 회피했는데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받게 되면 그때마다 글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아니고요. 부동산 중개업 현장의 분위기와 제가 느끼는 체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집값 상승할까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선 일단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등 각종 매스컴을 보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듣게 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사뭇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락장으로 이게 완전히 전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관망장이라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관망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수요가 줄었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지 실제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주변 무주택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10중 8구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회 또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즉 각종 규제와 정책, 시장 분위기 등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었다면 아파트 이외에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거래도 함께 줄었어야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 이런 유형의 주택들은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심리적 위축이 되어 관망장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 시장, 현재 매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택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의 현재 시장 분위기를 매매와 전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매매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매매는요, 매매의 경우 수요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주택 유주택자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다주택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은요, 정부의 각종 규제와 특히 보유세, 요즘 종부세가 상당히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다주택자분들은 좀 충격이 좀 있으셨어요. 마음의 마상도 입으셨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긴 했는데, 예상하긴 했는데, 그 늘어난 그 범위가, 크기가 생각보다 더 훨씬 컸기 때문에 종부세가 좀 부담으로 다가온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 이로 인해서 추가로 뭘 매수하는 것을 좀 망설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추가 투자에 대한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분위기를 이제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한 오피스텔에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피스텔 자체가 가치가 올라가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들은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정리해가지고 최종 목표는 건물을 매수하는 게 이제 좀 건물 매수 쪽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가지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면 세금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선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이 여유 자금만으로 상가 건물을 매수한다? 이것도 자금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결국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의 추가 매수 기회를 늘 호시탐탐 엿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어도요, 예전처럼 바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주택자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들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1주택자이기 때문에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좀 이사를 가는 그런 갈아타기를 좀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쉽게 지금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갈아타기 비용이 부담스럽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서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한 3, 4년 전, 아니면 길게는 한 4, 5년 전에 한 6, 7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때 그 정도 금액의 매매로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집값이 이렇게 뻥축 뛰어서 이제 12억, 13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음번 이사를 희망하는 곳의 가격은 보통 15억 이상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15억이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안 나옵니다. 0원입니다. 그래서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윳돈이 오롯이 15억 넘는 돈이 다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에 부자가 많다 하더라도요, 자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15억 이상의 돈을, 현금을 보유해서 대출 없이 가실 수 있는 분은 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출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관망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유주택자분들,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갈아탈 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고 거기에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족한 돈을 좀 모아서, 그리고 대출을 약간 활용해 가지고 평수를 넓혀간다거나, 아니면 상급지로 급지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과도하게 늘어난 그 갈아타기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비용 때문에 또 대출도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무주택자분들의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또 체감하셨겠지만, 급격하게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 특히나 무주택 집이 없는 분들은 이 집값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이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와중에도 이러한 이제 심리적 장애물을 넘어서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승한 집값에 비해서 대출 가능 한도는 오히려 역으로 점점 규제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출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리 또한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분들의 이분들이 관망으로 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스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연일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안 좋은 소스를 계속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안 좋은 그 하락 시그널 매스컴 뉴스를 접하게 되면 당연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그럼 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볼까, 이렇게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관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하락할 때 집을 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할 때 집을 사야, 그래야 싸게 살 수 있는데요, 경험상 무주택자분일수록 하락장에서는 더욱 집을 사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니까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격이요, 현실적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때는 더 못 삽니다. 아니, 안 사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다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고요,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즉 무주택자 분들에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또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준다 해도요, 상승장이 아닌 이상에 집 사는 것을 더욱 관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주택자분들,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 이 세 분류의 모든 수요자들이 다 관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매 시장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전세 시장은 어떤지, 전세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요, 전세 매물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늘어났다는 물건 자체가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근데 늘어났다는 개념이 물건이 막 이렇게 많이 쌓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 상승장일 때 비해서 거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한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4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물건을 내놓을 때, 전세를 내놓을 때 미래 상승분까지 고려해 가지고요, 시세보다 더 높게 가격을 내놓는 경향 때문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요,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의 시세와 집을 내놓는 임대인들의 시세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거래가 예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격에 전세 매물이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그러니까 일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쉽게 거래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높은 전세 가격을 수용하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라 할지라도요, 높게 내놓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뭐 한 두세 건 정도 거래가 진행되면 그 가격으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버린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요, 올해 7월달 이후, 이때가 문제인데요. 왜냐면요, 2년 전인 2020년 7월달에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임차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이면 딱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수평 이동, 같은 단지에서 같은 단지로, 아니면 뭐 101동에서 102동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집주인들 생각에는 가격을 올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할 때 확 올려야지. 이렇게 돼서 전세가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가격을 따라서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평 이동이 안 되고요, 급지를 내려서 아니면 수준을 낮춰서 평수를 줄여서 수직으로 하강 이동을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이 올해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여름 이후부터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현재 또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제 이분들이 수평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보증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에는요, 또
매매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점점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융통을 하지 못한다면 월세로 충당해야 하는 반전세 시장이 그러니까 월세라든가 반전세 시장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인해 선뜻 전세를 구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일부는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2022년도 현재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와 또 체감하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요, 달리기 출발선에서 완화 정책이라는 출발 총성이 빵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요,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이렇게 목표물을 보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 속에 문제는요, 대기하고 있던 선수 중에 어느 누군가가 출발 총성이 빵 울리기 전에 사전에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면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선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시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거래가 줄었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지역의 수요가 정말 공급보다 줄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